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지 이 부분이 역시 관심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구체적으로 이 북한 문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미 연방하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선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지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 언급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마지막 국정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다만 연설 중에 어느 나라도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자멸의 길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공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대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미국의 동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국내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에 국정연설 직전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한을 규탄하고 도발하면 할수록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국정연설에 포함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 대한 공개 경고를 생략한 셈이 됐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이미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결국 통과가 된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분간 미국 정부 단독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미 의회 차원의 제재,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북 제재 협력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왕선태 특파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앞서서 미국 하원에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채택을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12일입니다. 12일 밤 10시 반쯤 됐는데요. 12일 오후 6시쯤에 미 하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찬성이 418표, 반대가 2표였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는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강제적 규정은 아니고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법안은 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무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촉구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미 의회 대북제재 강화 법안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하원은 통과가 됐지만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원의 표결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통합이 돼서 수정한 형태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